자, 먼저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지겹게 우리 보면서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감염성 환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 나갔을 때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 어느 병원이나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 교육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해줄 거야. 임상 가서 첫날에 또 해주고 이럴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전파 경로라고 했을 때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의 전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병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컨택 만졌을 때 전파가 될 것이다 보는 거. 그 다음에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 재채기 기침했을 때 굉장히 큰 드랍let이 떠다니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기 전파는 뭐야? 수두나 결핵 같은 바이러스들은 어때요? 공기를 통해서 매우 가볍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생물 매개 전파라든가 생물 매개 전파 여러 가지가 있다. 기후를 통해서 전파가 될 수도 있고, 파리, 쥐, 모기 등등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흔히 질병에서 많이 다루고 법정 전염병으로 많이 얘기를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병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위에 세 가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볼수 있다는 거. 표준주의 격리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말은 알지? 네. 그래서 감염 관리에서 격리 지침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표준주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염성 여부랑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맨손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럼 뭐 낄 거예요? 각 병원마다 시스템 나가면 알려주실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만질 때는 어떤 장갑을 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할 텐데 폴리글러브 낄까? 그거는 끼나 말하는 거 아시죠? 네, 라텍스 장갑 끼고 모든 것들을 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라텍스 장갑 우리 그 실습할 때 다 껴봤잖아, 그지? 껴봤죠? 네. 응. 그런데 그것만으로 100% 내가 막을 수 있을까? 뭐라고 배웠어? 100% 차단이 된다? 아니다. 네, 그럼 바이러스라든가 기타 물질들이 9%가량은 통과가 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차단이 안 돼. 그래서 뭘 해야 돼? 표준주의에서는 장갑도 끼지만 장갑을 벗었을 때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다른 환자 만지거나 기구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손위생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장갑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차단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전파 경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알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장갑을 끼든 손위생을 철저히 하든 기타 등등 방침을 이용해서 차단할 수가 있는지 막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감염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다른 환자한테 내가 옮겨주는 거 뭐죠? 교차 감염 그것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차 감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위생 철저히 해야 되고 시스템이나 의료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 교차 감염입니다. 교차 감염. 왜냐? 여러 워드, 여러 병동, 다 우리가 중환자실, 응급실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환자들을 또 터치하거나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손위생이 필요한 경우 1, 2, 3, 4, 5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네요. 일단 환자 무조건 접촉하기 전에는 뭐해라? 닦아라. 손위생 해라. 자, 그 다음에 무균이라든지 청결 어떤 내과적 묵은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한다면 반드시 또 무균을 지켜야 되겠죠. 손위생 해야 되고 특히 경관 영양, 튜브 피딩이라든가 석션이라든가 배관을 만져야 된다라든가 여러분들이 폴리 캐테터를 인서트 할 일은 없겠지만 임상 가서 아이엔으로 체크를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시킨다면 유린 아웃풋이 얼마 나왔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배관을 만질 거 아니냐고. 유린백이야. 그럴 때 씻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만진 다음에도 씻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체액 노출 위험은 또 뭐 있어? 환자 접촉 후 그리고 주변 환경 접촉 후. 그래서 침상 정리를 했다, 사이드레이를 올렸다, 기타 등등 다 하고 나면 손위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물로 씻을 수 있어요? 물비누가 그렇게 가까이에 있나? 병실마다 모여있어가지고 내가 항상 닦고 그치? 핸드타올로 닦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환자 침대 발치마다 모르는 거야 병원들이.
그렇지, 소독제를 놓은 거죠. 그래서 소독제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닦아라? 1, 2, 3, 4 이거 기억하세요. 그릴. 그래서 항상 손위생 철저히 함으로써 일단 1차적으로 누굴 보호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염이 되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또 옮깁니다. 네, 그래서 2차적으로 퍼질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대부분 실습 지침서에 들어가 있을 것이므로 지나갈게. 자, 손위생하는 방법 요거 2학년 때 배웠지? 기본관람 시간에? 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습하셨을 건데 이제는 나 잘해요를 어디 가서? 실습지 가서 보여주셔야 돼. 그때는 우리끼리 열심히 연습했고 이제는 나 잘해요를 보여줘야 됩니다. 왜? 병원에는 감염관리 간호사가 있는데 정부 지침에 의하면 감염관리 간호사는 모든 병원에서 나와서 실습하는 학생, 의사, 뭐 간호사 할 것 없이 이거 잘하고 있는지 관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임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면 따라다니면서 볼 거거든. 그래서 누군가 안 하고서는 어기고 있다 지침을 손위생 방법 제대로 모르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로 피드백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수험생한테 바로 연락 오고요. 그럼 수험생 책임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육을 해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순간 여러분의 실습 점수는 어떻게 된다? 박살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가기 전에 이런 방법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임상실습지 가셨을 때 어디에 개수대가 있고 수도꼭지가 있고 비누가 있고 젤이 있는지 소독젤이 있는지 위치를 잘 알아야지 그때그때 내가 빨리빨리 손위생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워드 OT 때 첫날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것이니 그것에 대해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이해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호흡기 에티켓 이거 알죠? 예,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항상 기침이나 재채기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가려야 되는데 휴지 쓰면 숙소가 있으면 그거 쓰면 좋다. 없으면 옷깃으로라도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없으면 손바닥으로 가리고 해라.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임상 나가시면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의료진들. 그러므로 마스크 반드시 빼먹지 말고 착용하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격리와 관련해서 접촉주의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비말 얘기했었고, 공기내기 아까 이제 결핵이라든지 수도 얘기했었죠. 이제 그런 거 얘기했어요. 보호격리, 그러니까 역격리 같은 방법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의 격리 지침에 대해 중요 사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기를 내기로 해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핵이나 수두 등이 있으며 액티브 TB인 경우는 이 사람은 일반 병동에 두진 않을 거야. 분명히 격리가 시설이 특히 이제 전실이 딸려 있어야 돼요. 전실 뭔 줄 알지? 병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복도에 있는 공기와 이 결핵 환자가 있는 병실 공기가 만나면 안 돼요. 전실을 통해서 희석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전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문이 닫혀야 그 다음 안쪽에 병실 문이 열리게끔 구조화되어 있어. 양쪽이 한꺼번에 다 뚫려있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음압 격리 병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실습생들을 바로 보내지는 않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지 선생님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대답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공기 매개를 N95 마스크를 반드시 입실할 때는 착용을 해야 된다. 우리 KF94 많이 썼잖아. 그래서 이제 뭐 방송에서도 이제 뭐 효과 조건 정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공기매개주의 지침에 의하면 N95 마스크를 적용할 건 되었어요. 걔랑 달라. KF94랑. 자, 그런 걸 아시면 되겠고, 자, 공기매개주의 지침 마스크 착용 방법 요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림 다시 한번 읽고 나가세요. 자, 비말주의 요번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말주의였었는데 정부에서 깜짝 놀랐지.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음압격리실을 환자 막 넣고 불렀어. 근데 지금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비말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실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습 나가시면 이 비말주의 지침에 의해서 환자를 컨택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될 거고, 자, 입실 시에 마스크 쓰셔야 되고 반드시 병실 문은 닫아놔야 된다. 격리니까. 그리고 반드시 손위생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접촉주의, 특히 다제내성균 이런 것들이 감염성이 위험이 있는 그런 환자들이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요새 코어투 격리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내가 어사인을 받을 수 있어. 내 환자로, 그지?
케이스 스터디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 옆에 가서 대화도 해야 되고 수술 부위, 상처 부위 여러 가지 증상주가 있는 거 여러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만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 만졌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만지면 안 되겠죠. 네, 만지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손위생 하셔야 되겠죠.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컨택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갑, 가운 착용하는 거 필수. 병실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나오기 전에 벗고 나온다. 병실에 나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이제 햄퍼라든지 디바이스 뭐 또는 이러한 내용들이 물품들이 근처에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운 벗고 이런 거는 어렵진 않겠지. 지금 뭐 여기 비닐로 된 일회용 가운 입고 있는 거 보여요? 네, 임상은 다 일회용 가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간호학 실습 시에 수술방에서 사용하는 뭐 천 가운 입고 벗고 요걸 했다라고 한다면 임상 실습 나와서 그거 안 써.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비닐로 된 일회용 쓰고요. 벗을 때 뜯어서 그냥 버리면 돼요. 매우 간편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 다음 넘어서 볼게요. 가운 탄이랑 뭐 여기 나오죠. 일단은 찢어서 버리면 되는데 맨손으로 찢을 수는 없어요. 내가 장갑을 낀 채로 찢어야 되겠지. 여기가 오염 묻었으니까.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어디가 깨끗한 데고 어디가 아닌 데다. 자,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깨끗하지 않은 것끼리 다시 말하면 오염된 면은 오염된 면끼리 만나도 돼. 장갑 오염됐어요? 가운 버터 오염됐어요? 찢어서 내가 당길 때 만나도 돼. 그쵸? 문제 없죠? 근데 장갑 안쪽은 내 손이 닿는 오염이 안 됐어요. 여기가 오염된 면을 만나면 돼? 안 돼. 그런 인펙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원칙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벗을 때 오염된 면끼리 만나게끔 해서 접어서 말아서 버리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갈게. 자,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은요. 요거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예방접종 하시고 서류 내느라고 힘들었지? 근데 이거 의료법의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실습 못 나가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입생이 요번에 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3학년으로 실습 나가는 현입생 요거 없으면 실습 못 나간다고 지금 이미 공지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 친구들은 지금 발길이 붕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왜 했는가를 아시면 되겠고, 지금 다 냈을 것 같은데 안 된 게 요거일 것 같아요. 인플루엔자 접종 작년에 맞았지? 가을쯤에 그 기록 있으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1학기 실습 커버할 수 있는데 2학기 실습 가시게 되면 중간에 맞으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연마다 맞으니까 그때는 공지 나오면 그때 올해 거 맞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복결에 혹시 있으신 분들 치료 다 하셨나요? 그래서 잠복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시고 빨리 시작하시고 그리고 화학적 격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본인에게 안전하고 실습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타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 소견서 받아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실습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진행됐으니까. 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지금 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과 관련된 사항을 유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상에 가서 만나는 환자들에 관련된 내용은 다 뭐야? 개인정보에 해당되거든. 의료정보 이퀄 개인정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노출하는 순간.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하면 1호실에 누워있는 남자 환자 중에 그 40대 좀 젊으신 분 있잖아. 이거 유추하면은 누구지 알 수 있어. 그럼 그거 개인정보 위반이야. 그 사람의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랑 결합해서 알 수 있는 그 개인의 신체적인 내용, 비밀, 상태, 정신적 상태, 기능 또는 진단명, 그다음에 치료, 뭐 예정되어 있는 검사라든지 의무기록 내용 또는 가족명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발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 케이스 스터디 막 보면 이러다 보면은 내 환자 중에 이런 환자 있는데 그래서 친구랑만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언제? 밥 먹으면서. 그지? 그래서 언제 많이 이게 노출이 되냐면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주변에 누가 앉아있었어? 그 병동 간호사가 앉아있었어.
주변에 또 누가 있었어? 보호자가 잠깐 지나가다 들었어.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환자 관련된 개인정보는 조심해야 될 장소가 있다. 식당 절대 이 함구하셔야 되고, 또 어딜까요? 엘리베이터, 또 어디? 버스 안에서, 셔틀버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 올 때까지 환자 관련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이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 어느 때 주변 관련 인물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엘리베이터도 10,000원인 줄 알고 타서 막 친구랑 떠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기 한쪽 구석에 그 환자가 바로 있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등골이 그치? 식은땀 나겠지. 자, 만약에 의료정보 유출을 하게 되면 의료법과 또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다양한 법률에 의해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범법을 저지른 경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실습생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책임을 물어서 병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서약서를 다 써서 내라고 했을 거야, 병원이. 그치? 괜히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서약서 안에는 뭐가 쓰여 있어?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책임지겠다. 서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습하면서 습격한 환자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누설하지 말자. 특히 엘리베이터, 식당, 셔틀버스, 전화, 무심코 내가 하는 얘기들. 그 다음에 카톡도 안 됩니다. 문자 나오면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 오늘 누구 봤어, 또는 실습지 어디 왔는데 오늘 실습 1일차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올린 요량으로 셀카를 찍었어. 셀카 찍었는데 뒤에 누가 지나갔어? 환자가 환자복 입고 지나가는데 잡혔거든. 초상권 침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어떻게 해라? 인증샷 찍지 마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처벌이 나올 겁니다. 항상 주의하셔라 말씀드리고. 자, 임상실습 안전관리 규정. 혹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실습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동의서 쓰셨습니까? 그 기본 과정 실습할 때 핵심 술기 교수님들이 왜 동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해 숙제 검사할 거야 뭐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은데, 그치? 기억나요? 그거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왜냐면 각 실습마다 핵심 술기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다뤄야 될 핵심 술기. 그거에 대한 실습 동영상을 교수님들이 촬영을 하실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 촬영을 하실 건데 그거의 목적은 내년도 우리 학교가 인증평가를 받아요. 간호학과 교육 인증평가.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자료가 돼야 돼. 비치자료,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찍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쁘지 않은 모습을 찍어주긴 싫지. 아주 예쁠 때 찍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친구가 찍겠다 하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상실습 봤을 때 여러분들 안전 사항 준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안전관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습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가 반드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끔 되어 있고 예방과 관련된 예방접종과 관련된 어떤 면역 확인서 같은 것들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의 건강 관련 사항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5번인데요. 실습 기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그래도 종종 보고가 되는 게 주사침 찌는 사고가 있긴 있거든요. 니들 스틱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 실습 시간에 주사기 바르는 걸 배웠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실습 기간에 실습하자고 이렇게 긴장한 거야. 그래서 실수한다고. 아무도 안 찌른 주사침을 내 손을 찔렀어. 문제가 안 돼요. 소독된 거니까. 근데 환자를 찌르고 나온 주사침으로 내 손을 찔렀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지지. 이런 경우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실습 감독자 선생님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병동선생한테 얘기하시고 학교에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찌릿 사고로 인해서 빨갛게 되고 북투러 오르고 피가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일단 사진 찍어놓으세요. 초기 사진 찍어놓고 환자 차트를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분이 헤파타이티스 유전자인지 뭐 문제가 있는지 다른 혈청, 뭐 매개, 면역 또는 여러 가지 뭐 에이즈 등등에 해당되는 질병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긴 할 거야.
그러나 그렇지 근데 또 모르죠. 보안자인데 검사를 자체를 안 했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결과가 없어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응급실 내려가서 기초 피검사 해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뭐 B형 간염에 대한 뭐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은 빨리 뭔가 이제 면역 치료, 면역 글로불린 같은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미리 남겨놓는 거고요. 자, 모든 비용은 학교 여러분들이 보험 들으신 걸로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다 꼭 얘기하시고 행정실에 이제 지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그거를 보고 학교에서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어떤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실습 교재마다 지침서마다 이제 이러한 연락 보고 체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행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보고 병원도 보고 받으면 감염관리팀에 노티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해서 우리 실습 학생 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런 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 실습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인권 침해를 입었다, 수치심, 혐오감 등을 경험했다 그러면 얘기하시라는 거.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요구를 받아서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침해를 당했다 인권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뭐 성차에 의한 침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십시오. 이건 이제 과거에 이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우리 학교는 학생 인권 침해 예방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그 절차에 의해 모든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니 여러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